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과 마법에 대한 꿈을 꾸며 지냈습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루비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루비는 소유자에게 무한한 행복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루이는 그 전설에 매료되어 어느 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고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루이는 주위의 나무들이 마치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길이 얽혀있는 숲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포기하지 않고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거대한 호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물빛이 사파이어처럼 반짝이는 호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루이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자신이 숲의 수호자이며 루비가 어떤 가치보다는 마음의 순수함을 찾아주는 보석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정의 안내로 루이는 숲 깊은 곳으로 향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늙은 올빼미를 만나 조언을 듣고 길을 잃었을 때는 호박벌들의 도움으로 다시 옳은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루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고대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의 뿌리 사이에 숨겨진 문을 발견한 루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마법의 루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가 루비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루비가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얻은 경험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비로소 알게 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다는 것을 루이는 깨달았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루비를 다시 자리에 두고 숲속의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루이는 루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의 모험과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이었던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빛을 남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르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그 마을의 유명한 장미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장미를 기르는 기술을 배웠고 그의 정원은 온 마을에 걸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정원에는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장미가 피었고 먼 곳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원을 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인근 왕국의 공주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특별한 장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장미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마을에 도착하였고 많은 정원사들이 자신의 장미를 보여주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어느 정원의 장미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마르셀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셀은 긴장했지만 자신의 장미들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마르셀의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형형색색의 꽃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송이의 특별한 파란 장미였습니다. 공주는 그 장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셀에게 그 장미의 비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르셀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파란 장미는 그의 할머니가 전설적인 요정으로부터 받은 씨앗에서 자라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란 장미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리고 그 파란 장미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마르셀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 장미를 자신의 정원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셀은 기꺼이 그 장미를 공주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공주는 마르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마르셀의 정원은 프랑스 전역에서 더욱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르셀은 늘 자신의 장미를 돌보며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정원에서도 마르셀의 파란 장미가 만개하여 왕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장미의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아름다운 동화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과 한 청년의 장미는 시간이 지나며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활기찬 성격의 어린 소녀 엘로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숲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엘로이즈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황금빛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그 깃털은 마치 태양의 빛을 모은 듯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가 이런 아름다운 깃털을 가질 수 있을까? 엘로이즈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깃털 주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깃털을 손에 꼭 쥔 채 숲속을 헤맸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작은 개울가에서 반짝이며 노래하는 황금의 날개를 가진 새였습니다. 그 새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며 황금 깃털은 마치 음악처럼 주변의 나무와 풀밭을 빛나게 했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조심스럽게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새가 엘로이즈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나의 깃털을 찾아줘서 고맙구나 어린 소녀여. 나는 마법에 걸려 이 숲에 갇힌 왕자란다. 놀라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엘로이즈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왕자 새는 그녀에게 세 가지 시련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용기의 시험이다. 너는 숲속의 가장 어두운 동굴로 가서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 둘째는 지혜의 시험이다. 이곳에 있는 마법 책을 찾아서 그 안에 수수께끼를 풀어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시험이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엘로이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동굴로 향했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많은 위험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마법 책을 발견했고 책 속의 수수께끼를 연구하고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자를 구하는 것이 이 보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반지를 산속 호수에 던졌습니다. 순간 황금빛이 숲 전역을 비추며 새는 눈부신 빛으로 변해 잘생긴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엘로이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 사랑의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왕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엘로이즈는 자신의 마을과 가족,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되었고 왕자는 항상 엘로이즈를 위해 여러 선물과 편지를 보내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언제나 숲을 산책하며 그날의 환상적인 모험을 떠올렸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황금의 날개를 가진 새와 그 왕자를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와 엘로이즈의 아름다운 모험은 마을의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조용한 마을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장대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계로부터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성에는 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왕국 전역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왕과 왕비는 왕국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딸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회에는 여러 손님들이 초대되었지만 이웃 숲에 사는 요정 중 한 명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요정은 오래된 규칙에 따라 예외로 처리되었으며 그로 인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초대받지 못한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16세가 되는 날 물레가락에 손을 찔려 긴 잠에 빠질 것이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요정들 중 한 명이 이 저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주는 잠에 빠지지만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자라고 아름답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 밖을 나갈 수 없고 오로지 안전을 위해 성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성의 모든 물레를 치워버렸지만 공주의 운명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6번째 생일이 되던 날 공주는 성곽에 숨겨진 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물레가 있었고 호기심 많은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물레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고 성 전체에 그녀의 잠이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잠에 빠져 성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성을 둘러싼 숲은 점점 더 두꺼워져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고 용감한 왕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창한 숲을 헤치며 성으로 들어섰고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에 도달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도무지 이 운명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공주도 드디어 장엄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자마자 그녀를 바라보던 왕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성은 다시 한번 밝고 활기찬 장소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숲속의 신비한 잠에 관한 전설로 지금도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모든 저주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